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이야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기 전에 이거 좀 약간 보고 갈까? 형, 펄어비스부터 분석해줘. 어차피 다른 것들 조회수 안 나오잖아. 아이고, 참. 죽겠어요. 아, 다른 것들은 왜 조회수가 안 나오죠? 제 얘기가 많이 지겨워요? 그래도 오늘 준비한 거는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펄어비스는 아직까지 분석을 안 해요. 펄어비스가 좀 빠졌죠? 5% 정도 빠지는 모습이 나타났네요. 제가 어제 굉장히 실망스럽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실망감이 주가에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는 듯한 모습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제가 분석한 거 갖고 위안 삼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래요, 분석을 해드려야죠. 다만 이번 시간에는 두산 에너빌리티 이거 한다 하면서 아직까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두산 에너빌리티 영상을 찍어 드리고, 어차피 주말이잖아요. 펄어비스 영상 어차피 계속 찍어 드릴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자, 두산 에너빌리티 분석하기 전에 이거 하나만 볼까요? 미 원전주 연일 폭락의 버블 공포 엄습, 두산 에너빌리티의 영향은. 최근 주가가 많이 빠지고 있으니까 뭐 두산 에너빌리티 관련해서 안 좋은 이야기만 나오면 버블이네 모시기네 이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공포감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게 25년 10월 뉴스예요. 과거 뉴스죠. 25년 10월 주가가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25년 10월 여기거든요. 여기 주가예요. 여기에서 이제 버블 공포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주고요. 이런 얘기가 나오죠. 허민호 대신증권연구원은 두산 에너빌리티의 올해와 내년 실적만 두고 이야기를 하면 밸류에이션이 고평가된 것은 사실이나 뭐 블라블라. 밸류에이션 고평가 언제 이야기가 나왔다고요? 여기서 여기 6만원 수준에서 7만원? 6만원? 요 수준에서 얼마까지 갔어요? 4만원까지 갔죠. 고평가 이야기가 나면서 밸류에이션 고평가 어쩌고 하면서 14만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안 좋은 뉴스들 나오는 거에 대해서 너무 쫄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뭐 지금 이렇게까지 빠져 있는 이 상황 있잖아요. 이 상황은 저한테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군요. 왜 그런지에 대한 이야기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 선 그어놨잖아요. 이 선들 보이죠? 이거 지난 영상에 제가 체크해 놓은 선이거든요. 이거를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 개미들과 주가를 말씀드렸던 겁니다. 개미들이 사면 주가가 빠지고 개미들이 팔면 주가는 올라가고 이런 모습들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이 고점들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가 25년 1월은 너무 먼데? 여기서 볼까? 1월 6일? 1월 16일이죠. 여기가 1월 16일입니다. 일단 뭐 의미부터 보지 말고 그냥 날짜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가 언제예요? 1월 30일이네요. 그래서 1월 30일에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보이죠? 그래서 여기에 고점, 저점들을 연결을 해서 제가 체크를 해 놓은 거예요. 여기 언제야? 22일, 3월 20일입니다. 3월 20일은 여기죠. 보이죠? 그래서 요걸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고점 찍고 내려갈 때는 뭐 해야 돼요? 주식을 할 때예요. 주가가 올라가니까. 그리고 이가 이렇게 찍고 올라가는 이 그림 있죠? 개미가 사잖아. 그럼 여기는 뭐예요? 하지 말아야 될 때예요.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여기서는 하지 말고 위에서 내려오는 이때는 하라고. 이때는 하지 말고 이때는 하라고. 그럼 지금 뭐예요? 하지 말고 지금 할 때라고. 보여요?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여기다 붙여놨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는 하지마. 여기서 여기는 해도 되는데 여긴 하지마. 여기선 해도 돼. 하지마. 해도 돼. 하지마. 해도 돼. 하지마. 지금 뭐야? 해도 돼 구간이에요. 근데 지금 과거 패턴들을 보면 어때요? 해 때 주가 올랐고요. 하지 말아야 될 때 주가 빠졌고요. 보이죠? 주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보이죠? 그러면 이대로만 했었으면 어떻게 해요? 돈을 벌었을 것 같아요? 안 벌었을 것 같아요? 벌었겠죠. 근데 유일하게 털려나가는 구간이 지금입니다. 근데 여전히 매수를 해야 될 때라고 떠요. 차트를 보면 보이죠? 하지마, 해, 하지마, 해, 하지마, 해, 하지마. 지금 해야 될 때거든. 이제 여기서 쭉 내려오면서 여기서부터 이 구간은 계속 해야 될 때거든. 근데 공교롭게도 유일하게 틀린 구간이죠. 공교롭게도 유일하게 틀린 구간입니다. 근데 여기도 보면 가끔 틀리는 때가 있어요. 수급이 한 번씩 꼬일 때마다 틀리는 구간들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결국은 정상적으로 돌아오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두산 에너빌리티는 지금 반등 구간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기간적 반등 구간. 그래서 저는 이게 반등세가 나와줄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거고요. 이해가 가요? 아니 근데 네가 만든 기법이 뭐 대단한 거냐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 외에 기반적인 여건들에 대한 이야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 이거 좀 볼만하더라고요. 이 뉴스거든요. 이거는 6월 4일 날 나온 뉴스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의 젠슨항과 대미투자 호재 잇따라. 이게 뭔 얘기냐면 두산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있고 두산 로보틱스가 있습니다. 맞죠? 두산
에너빌리티는 대미 투자 특별법이랑 엮이고요. 두산 로보틱스는 엔비디아의 젠슨왕이랑 엮입니다.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대미 투자 특별법이랑 또 엮이는 게 뭡니까? DB센터. DB센터는 누가 만듭니까? GPU로 엔비디아가 만듭니다. 엔비디아가 지금 가고자 하는 길이 뭐죠? 이 데이터 센터를 아도를 치는 것을 지금 목표로 달려가고 있거든요.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이런 겁니다. 엔비디아가 가고자 하는 큰 그림은 GPU로 아도를 쳤어. 근데 빅테크들이 GPU 안 쓰고 지네가 따로 개발하겠대. 그래서 엔비디아가 하고자 하는 게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 거야. 그래서 데이터 센터 안에 들어가 있는 이 GPU들 간에 연결하는 이 내용들을 뭘로 하겠다? 광섬유로 할 거야. 그래서 광섬유 테마가 날아가는 거야. 그리고 이 네트워크 기술을 가지고 6G 기술까지 포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통신장비 테마가 날아가는 거고 미국에서 대규모 투자가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간에 데이터 센터 있어요. 이 데이터 센터를 데이터 센터란다. 중계기를 미니 데이터 센터로 시키겠다라고 포문도 열었어. 근데 지금 엔비디아가 가고자 하는 길의 메인의 길은 뭐야? 데이터 센터의 설계와 관리, 그리고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넷 기술을 아도를 치는 것을 목표로 달려가고 있어요. 그게 지금 엔비디아가 가고자 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 만들고 요거를 중계기를 통해서 6G로 연결을 해서 어디로 갑니까? 피지컬 AI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처음 생각부터 육체까지 하나의 라인으로 통으로 제공하려고 하는 게 엔비디아가 먹고자 하는 거예요. 소프트웨어 AI에서 휴머노이드 로봇까지, 피지컬 AI까지. 이해가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여기에서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맡은 역할이 뭡니까? 이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전기, 그리고 원자력 풍력으로, 그리고 가스터빈으로 먹고 들어갑니다. 지금 미국에서 대규모 투자가 들어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대규모 투자가 결국 전기 먹는 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대미 투자 특별법이 굉장히 힘을 많이 받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이번에 1월 중간 선거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트럼프 똥볼 많이 찼어요. 이 똥볼 많이 찬 걸 만회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똘마니들, 한국, 일본 이런 애들 있잖아. 미국의 똘마니들. 이렇게 표현해도 되나? 아무튼 뭐 거의 그런 급이지. 내가 데리고 있는 애들이 있는데 걔네들이 우리나라에 돈 투자 많이 하게 내가 설득시켜놨어. 이거거든요. 대미투자특별법이 통과가 된 게 3월 13일인가 그래요. 그리고 그게 공표가 된 게 3월 17일인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공포 이후에 실행되는 게 3개월 후예요. 그러니까 며칠이에요? 6월 17일이에요. 6월 17일부터 대미투자특별법이 돌아가요. 어디다 투자할지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요게 원자력 투자해요 안 해요? 대미투자특별법에 원자력 투자해요 안 해요? 3,500억 달러를 뿌리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1,500억 달러는 조선으로 빼기로 했습니다. 나머지 2,000억 달러는 뭐예요? 에너지 쪽으로 빼기로 했거든요. 요게 원자력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런 겁니다. 거기 중심에 누가 있어요? 두산 에너빌리티 있겠죠. 그리고 지금 이번에 누구 만나요? 젠슨왕 만나요. 젠슨왕이 지금 하고 있는 게 뭐예요? 데이터 센터 아도 치는 거예요. 거기에 전기를 누가 넣어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넣어요. 그리고 거기에 피지컬 AI 누가 만들어요? 두산 로보틱스가 만들어요. 이 내용을 머릿속에다 싹 넣고 보면 이 내용이 이해가 가죠. 젠슨왕이 와요. 네이버를 만나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를 지을 거예요. 데이터 센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맞죠? 그리고 얘네들 여기 분당에 사옥 있다 그랬잖아요. 요 건물형 로봇이거든요. 요 안에 들어간 설비들이 차세대 로봇 모시기 한다는데 무튼 이거랑 연결이 됐다라고 하여. 그리고 이 SK 젠슨왕이 가고자 하는 길의 발판 반도체는 얘네들 다지. 그 LG 뭐예요? LG가 피지컬 AI로 넘어가는 최종 단계의 목적이잖아요. 그 피지컬 AI의 가정용 로봇이 있을 거 아닙니까? 백색 가전 대표 누구예요? LG예요. 그래서 LG 휴머노이드 피지컬 AI로 지금 선택을 받아가고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기대감이 빵 하고 이제 뭔가 확고한 계약을 따내면 LG 주가는 미친 듯이 날아가겠죠. 그래서 LG가 최근에 급등 나왔다고 조정 나오는데 기회라고 보면 돼요. 타이밍만 잘 잡으면 됩니다. 계속해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로봇의 최고의 정점에 서 있는 거 뭐예요? 현대예요. 아틀라스. 결국 뭐 해야 돼요? 얘도 소프트웨어 써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가고자 하는 최종엔 뭐가 있다고? 피지컬 AI. 피지컬 AI를 누가 만들어? 현대. 그리고 그 피지컬 AI에는 자동차 있어요 없어요? 무인차. 휴머노이드 로봇과 무인차, 가정용 로봇. 대충 느낌 오죠? 거기에 이제 두산이 딱 낍니다. 여기. 이해가요? 지금 젠슨왕이 와서 만날 사람들 해가지고 나오잖아요. 거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로 NC소프트도 만나요. NC소프트 회장. 요게 이제 게임 업종으로 뭔가 바람 한번 싹 넣어주면 난리 날 텐데. 펄어비스가 그러면 미친 듯이 날 텐데. 이 AI가 한번 슬쩍 묻으면 미친 듯이 날아가는 거 알죠? 그래서
NC가 젠슨왕 만나서 어떻게 좀 안 될까? NC 대표랑 젠슨왕이랑 그 젠슨왕 뜨기 전부터 이 양반 용산에서 용팔이 할 때부터 친했다 그러더라고요. 뭐 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산이 날아갈 준비는 충분히 되어 있어요. 거기에 대한 내용이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한국은 6월 18일부터 대한민국 대미투자특별법이 시행이 된다. 최근에 대미투자특별법 1호 프로젝트로 루이지애나 LNG 있었는데 이게 좌초할 가능성이 좀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가 나와주면서 그러면 루이지애나 LNG는 좀 뒤로 미루면서 무엇을 할 것이냐? 결국은 SMR 쪽으로 갈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겠느냐. 그래서 NH투자증권의 연구원은 핵추진 변수함, 우라늄 농축을 비롯한 원자력 프로젝트의 속도감 있는 진행을 전망한다. 트럼프가 11월에 중간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 똥볼 찬 게 많아서 이번에 대미투자특별법에 신경을 많이 쓸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주고 있죠. 그러니 하반기에는 일단 뭐 에너지 쪽은 굉장히 괜찮은 거예요. 대미투자특별법이 일어나고 미국에다가 두산에너빌리티가 투자 얼마 하고 우리나라 정부가 얼마 지원해주고 이런 이야기들이 당연히 나올 건데 그 당연히 나오는 내용 속에서 주가가 상승을 안 할 거라고 생각하면 관심이 없어도 돼요. 근데 관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 미국에다가 투자를 때려 넣으면 두산에너빌리티의 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다. 대미투자특별법이 6월 17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당연히 가는 거잖아. 이게 시행이 되면서 주가가 안 들어 올려질 거라고 생각하면 투자 안 해도 돼요. 근데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 주가는 다행히도 이미 많이 빠져 있다고 생각.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서 하지마 패턴상 지금 뭐해? 해 구간이야. 타이밍만 잘 잡으면 되겠죠. 타이밍 언제 잡아야 되냐면 요거 개미가 요게 샥 꺾이면서 주가가 샥 올라오는 모습, 요 모습이 나타나요. 개미가 샥 꺾이면서 이 외국인이 여기 보면 외국인 보이죠? 이 외국인이 샥 하고 대가리를 들어주는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지금 외국인이 대가리를 안 들고 있죠. 그래서 지금 정처 없이 빠지고 있어요.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팔고 있고 개미가 지속적으로 사고 있죠. 주가는 지속적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못 가는 거야. 그럼 외국인, 집 나간 외국인만 돌아와 주면 돼요.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외국인 뭘로 매매한다고? 외국인은 프로그램으로 매매한다고. 최근에 프로그램 매수가 안 들어주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매수가 빵 하고 떠주면서 바닥만 잡히면 어떻게 돼? 얘는 다시 날라가. 그때가 바닥이야. 그래서 타이밍을 여러분과 공유를 할 겁니다. 타이밍 공유 받고 싶으신 분들은 두산이라고 메시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도 이제 슬슬 바닥을 잡고 대가리 돌릴 때가 분명히 됐어요. 최근에 반도체 쪽이 무너지면서 우리나라 시장 전반적으로 좀 하락해주는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일단은 숙여야 될 때가 맞아요. 일단 숙여야 될 때가 맞는데 이 이후의 흐름을 굉장히 유심히 봐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반도체 중심으로 다 묶여있어도 다른 돈들이 반도체로 빨려 들어갔잖아요. 지금 반도체가 너무 높다, 가벼운 거 하나 퉁 쳐준 다음에 주가가 폭락하는 사태가 나타났다면 그러면 이제 반도체에서 그 외쪽으로 뻗어나갈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눌려왔었던 애들, 그런 애들 중심으로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래서 지금 시장 상황이 어느 정도 안 좋아요. 지금 시장 상황이 안 좋은 게 벗어나면 저변 쪽으로 퍼질 거라는 거지, 자금이. 거기 중간에 뭐가 있어? 대미투자특별법이 존재하는 거지. 그러면 두산에너빌리티가 그 수혜를 꿀떡꿀떡 받아먹을 가능성이 높은 거지. 그러면 최근에 이렇게 매수가 강하게 들어왔던 개미의 물량이 꺾여나가면서 그 물량을 외국인이 흡수해서 먹는 그림이 나타나겠다라는 거지. 그 타이밍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말이 이해가 되는 사람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저희 텔레그램 방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